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아입니다. 미국 경제가 2분기 6.5%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6.5%, 분기 성장률 1.6%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밑돈 결과인데요. 블룸버그 통신과 다우존스가 각각 집계한 전문가들의 기존 전망치는 모두 8.4%였습니다. CNBC는 이에 대해 실망스러운 속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의 경제 성장이 거의 가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GDP 증가의 상당 부분은 백신 접종에 자신감을 얻은 소비자 지출 확대가 차지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2분기에만 연율 환산해 11.8%로 급증했습니다. 수출 증가,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확대도 2분기 성장을 견인한 요소로 꼽혔는데요. 이는 동시에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해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에도 미국의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유행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가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친강이라는 인물이 신임 주미 중국 대사로 부임합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로 인해 미중 관계가 한층 더 꼬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친강 대사는 28일 워싱턴 DC에 도착했는데요. 강성으로 분류되는 그의 성향으로 중국 정부가 한층 강도 높은 대미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집니다. 친 신임 대사는 베이징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한 뒤 UPI 통신 베이징 사무소에서 어시스트로 근무하다가 1992년 외교부에 발을 들였습니다. 특히 2005년 외교부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티베트와 신장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서구의 비판을 강도 높게 받아치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교부에서 대유럽 문제를 총괄했던 그는 외교부 내 정보부서의 의견을 담당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을 보좌했으며 미국 방문 등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임 추이 텐카이 대사는 온건파로 분류됐는데 이번 강경파 대사의 부임으로 대미 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 당시 달래기와 굽히기로 일관했던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큰소리 외교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도 큽니다. 특히 홍콩 사태,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 위구르에 대한 인권 탄압 등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관련 제재를 당장 해결해야 하는 그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격적 행보를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친 대사가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메시지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양국은 서로를 상호 존중과 평등의 자세로 대하고 평화적 공존과 윈윈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친 대사가 중국이 미국에 대적하는 강대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당장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상대에 대한 공격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친 대사가 중국 젊은 세대 외교관들의 전투적인 전략 외교, 즉 늑대 전사 외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지만 서구 진영의 대중 비판을 강경하게 받아치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선구자격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원의회가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세부 내용에 28일 최종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천문학적 인프라 예산의 첫발이 논란 끝에 떼게 된 겁니다. 상원은 인프라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 찬성 67대 반대 32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공화당 17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은 인프라 법안의 세부 항목에 근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일단 인프라법의 논의와 처리를 시작하자는 뜻으로 이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백악관과 양당 대표는 이날 5년간 총 5,5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한 세부 내역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역대 최대에 이르는 이번 합의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미래 승리의 길로 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예산에는 고속도로 건설에 1,200억 달러, 브로드밴드 확충 650억 달러,
전력망 현대화 730억 달러, 상수도 사업 550억 달러 등을 포함합니다. 버스 및 지하철 현대화, 공항 건설, 사이버 공격 및 기후변화 대응에도 각각 390억, 250억, 500억 달러가 배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절차 투표 통과는 법안 처리를 위한 첫 관문에 불과한 만큼 본격적인 토론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요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아직 조문 작업이 남아있어 당장 이를 둘러싸고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공화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바이든의 정치적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인프라 예산법을 무산시키라고 공화당 수뇌부에게 촉구한 만큼 2022년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공화당이 법안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내년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바이든이 내건 카드는 바이 아메리카를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따라하기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8일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을 연간 6천억 달러 규모인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의 판박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내용은 중요 물품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을 높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부품의 55%가 미국산이면 연방정부의 조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기준을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2024년 65%, 2029년에는 75%로 올릴 예정입니다. 입찰 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통상 6%의 가격 특혜를 중요 품목에 한해 더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공격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불공정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대거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화가 허점을 메우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첫 개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펜실베니아주의 맥트럭 공장을 시찰하기도 했는데요. 연설에서 자신의 노력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며 바이 아메리칸이라고 외친 뒤 미국 노동자에게 싸울 기회를 준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내기를 한다면 나는 미국에 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도 바이 아메리칸법이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텅 빈 약속이 돼버렸다면서 우리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칸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류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1년 넘은 전쟁. 세계의 오지인 아마존 열대우림의 원주민 부족에도 코로나는 재앙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이 불법적으로 거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8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원주민 지도자들은 보건부 산하 원주민 보건특별사무국 직원들이 원주민 몫으로 배당된 코로나19 백신을 빼돌려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에게 접종해주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백신 1회분이 금 15g에 거래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최소한 106회분이 빼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부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연방검찰은 즉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백신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두 번째인데요. 지난 4월에는 원주민 단체 후투쿠라 야누마미 협회가 보건부 직원들의 백신 불법 거래를 고발하면서 보건부와 연방검찰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야누마미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광산 개발업자는 2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의 금광 개발은 환경 오염은 물론 코로나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목요일 뉴스톡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